안녕하세요. 토익 만점 강사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4탄 1000RC 테스트 1 강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100문항 중에서요. 우리 수험자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꼈을 법한 그런 문제들만 뽑아왔거든요. 그럼 같이 파트 5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5에서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문제는 110번 문항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험장 가서 문제를 푸실 때요. 항상 이제 보기를 보면서 어휘 문제인지 문법 문제인지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A, B, C, D 보기가 서로 다른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핵심을 잘 잡아서 해석을 한 다음에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요거 해석할 때 가장 핵심이 됐던 표현, 제가 진한 색으로 조금 색깔로 표시를 해왔거든요. 자, 오늘은 주어 자리에 growth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장세잖아요. 그리고 비동사 나왔습니다. 그럼 성장세가 어떻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뒤에는 시간분사로 this quarter, 이번 분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회사에서 성장세 얘기를 할 때 성장세가 되게 좋다, 아니면 조금 감소돼 있다, 약간 정체돼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 가장 적절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은 바로 B번에 limited, 좀 제한이 되어 있었다. 성장이 높지는 않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B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정답만 중요한 게 아니라 헷갈릴 법한 오답 보기들도 같이 한번 볼 거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좀 알아놓으시면 좋은 단어가 D번에 assorted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씁니다. 근데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짚어드릴게요. assorted는 여러 가지 종류를 막 섞어 놓은 건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도너츠 가게 가면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가 도너츠를 선물용으로 사려고 그 박스 포장을 할 때 다 똑같은 도너츠를 살 때도 있지만 종류별로 여러 개 섞어서 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한국말로도 뭐 assorted 하프 더즌 주세요 이런 말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각가지 종류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거, 그런 것들을 assorted라고 해서 오늘 성장세, growth를 꾸며주기에는 너무 어색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A번에 separate, 분리된도 어색했고요. 그 다음에 C번에 willing은요. 문법적으로 이런 자리에 이렇게 혼자 오기보다는 뒤에 투부정사와 함께 be willing 투부정사,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서 기꺼이 막 도와드리고 싶을 때 I'm willing to help you 이렇게는 괜찮은데 지금 growth를 꾸며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111번 문제입니다. A, B, C, D 보기를 봤더니 보기가 비슷합니다. 그럼 저런 것들은 문법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구조에다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바로 앞에 있는 make 보고 금방 가셔도 될 문제 같습니다. 자, make가 동사잖아요. 지금은 진행형으로 will be making까지 오긴 했는데 make는 타동사라서 뒤에 무조건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뭐를 만들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는 동목, 목적어 자리고 뒤에는 on부터 전명구 이런 식으로 수식어로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적어 자리는 원래 명사 써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A, B, C, D 중에 명사 모양만 잘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딱 보기를 봤더니 원래 션, 몬트 이런 걸로 끝나는 명사가 있었으면 금방 찾았었을 거예요. 근데 보기 중에 명사가 어느 걸 써야 될지 좀 헷갈리셔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짧다고 그냥 deliver, C를 쓰는 게 아니라 deliver는 그냥 동사입니다. 배달하다. 그리고 그거의 명사 형태는 delivery, 요건데 거기에다 s까지 붙여가지고 es 붙어서 복수 형태로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사와 동사가 별다른 규칙 없이 그냥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진 것들 제가 앞으로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첫 번째가 delivery, 배달과 deliver, 배달하다. 명사랑 동사 구분하시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긴 거 loss, 손실, lose, 잃다. 그다음에 weight, 무게, 그다음에 weigh, 무게가 나가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 이제 지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근데 이걸 그냥 해석으로만 해봤을 때 그럼 배달을 만들다가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까 봐 표현 자체를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make가 원래 뜻이 만들다가 맞긴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쓸 때는요. 막상 make가 하다란 뜻으로 굉장히 많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배달하다를 make deliveries 이렇게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정하다도요. 그냥 make decisions. 그 다음 노력하다도 make efforts라고 이렇게 make 다음에 명사를 딱 목적어 자리에 놔주면 그냥 그걸 하다라는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왔던 지금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들은 가산명사라 지금은 복수 형태를 쓰게 되었는데요. 단수 형태로 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달을 하다를 make deliveries까지 해도 되고
make a delivery. 여기도 make a decision. 이렇게 쓰셔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에 a delivery는 없었고 이 복수 형태로 deliveries만 있었으니까 정답은 A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deliver 동사라서 아니었고 delivered도 동사고 deliverable 불로 끝나면 대부분은 형용사잖아요. 지금 배달이 가능한 이란 형용사로 주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가끔은 배달이 가능한 물건이라는 명사 형태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어나 s가 또 붙었어야지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A, make deliveries, 배달을 하다 이 표현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120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0번은 A, B, C, D 보기가 다 전치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전치사들 중에 어느 전치사가 가장 어울릴지 저희가 또 문장을 읽어볼 건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봐주실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봤더니요. 앞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해놓고서 뒤에 여기가 전명구 이렇게 묶는데 to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to랑 같이 함께 많이 다닌 전치사 오늘 정답은 from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표현인데요. from A to B,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무언가 범위를 설정해 줄 때 많이 씁니다. 오늘도 여기 항공사에서 정말 다양한 승객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연결편을 놓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수화물을 잃어버리는 것까지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우리 항공사 직원들이 다 처리를 해줘야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from A to B가요. 정말 범위를 하나에서부터 10까지 everything from A to B 이렇게 추상적인 상황에서도 쓰이지만요. 저희가 물리적인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사를 가요.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그럴 때도요. relocate from A to B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조금 더 추상적으로 다시 바뀌어서 내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했다. 요럴 때도 be promoted from A to B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나가면서 나오는 그 토익 빈출 표현도 좀 볼게요. representative, 직원이라는 표현으로 토익에 굉장히 또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a wide range of 복수까지가 다양한이란 표현인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때 range 자리에 variety, array, selection 등도 모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란 요 수량 형용사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5번 가보도록 할게요. 125번은 보기를 보아하니 서로 다른 어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휘 문제 오늘 정답은 어느 부분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 힌트는 앞에 더 high란 표현이랑 같이 왔고요. high가 꾸며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뒤에서부터 꾸며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직원들이 예상이 되는데 밑에 더 빨리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에서 밑이 나오면 이게 물론 만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지금 직원들이 충족시키도록 예상되는 무언가거든요. 그럼 요 밑이랑 같이 쓸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는 단어는 바로 이 중에 standards밖에 없습니다. standard가 기준이란 뜻이라서 high랑도 어울리죠. 우리가 기준이 좀 높다, 낮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직원들이 꼭 매일 충족시켜야만 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그 회사 핸드북에서 다 나열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해라 이런 느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meet과 standards가 같이 함께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기준을 충족시키다. 그래서 이런 표현 meet the standards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tandard 말고도요.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을 법한 표현들 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meet the needs 요구를 충족시키다. meet the demand 수요를 충족시키다. meet the requirement 요건을 충족시키다.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meet이랑 이제 같이 쓰기에는 조금 어색했던 표현들이라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7번 가보도록 할게요. 127번도 보기가 서로 다른 어휘 문제네요. 그럼 해석상 가장 적절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앞에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성격을 설명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혼자서는 할 수 없었고 정말 회사의 여러 팀들 사이의 콜라보레이션을 필요로 했던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말 해석으로 필요로 했다, 요구했다라는 뜻의 정답은 C, required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문법적으로 헷갈렸을 법한 문제가 일단 B번의 decide는요. 뭔가 결정을 했다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decide는 뒤에 to 부정사와 함께 와서 내가 뭐 하기로 결정했다. I decided to 부정사. 이런 형태로 많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perform도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죠. 이게 무언가를 수행하다인데 만약에 이 perform을 쓴다면 perform은 이 사람이 무언가를 좀 구체적인 일을 수행할 때 더 많이 써요. 제가 업무를 수행했다. 그럼 I performed a task.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프로젝트가 약간 협동하여 진행이 됐다면 그때는 요 perform이 3형식 타동사도 되지만 1형식 자동사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perform 됐습니다 한 다음에 곧장 목적어를 못 받고 그러려면 뭐 in collaboration 안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전면구가 조금 더 붙었어야지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n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적절한 표현은 required, 필요했다. 지금 프로젝트의 성격을 설명한 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8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28번은 ABCD 보기가 지금 비슷한 걸 보니까 문법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의 문법적인 지식을 마구 뽐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일단 이 표현 자체가 힌트였어요. 자, until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데 오늘은 접속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뒤에 절이랑 이렇게 따라왔고요. 그 다음에 by 전명구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until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 동사 괜찮은 걸 쓰였어야 되는데 이 동사를 찾는 방법을 제가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미리 좀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정답은 C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왔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사 문제의 정답을 여러분이 찾으실 때는 어영부영 하시면 안 되고요. 딱 순서 각 잡고 수, 태, 시,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수일치 먼저 보고 그 다음 태일치 보고 마지막으로 시제까지 따져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수일치는 다 통화가 됐어요. It is, it approves, it has, it will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태일치를 보는데요. 태일치는 목적어의 유무로 여러분들이 판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요거는 외우기 쉽도록 목적어가 있을 유면 뭐를 한다. 능동태로 가시면 되고요. 목적어 없을 때는 그냥 주어가 되다 수동태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규칙처럼 유능, 무수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뒤에 목적어가 있나 없나 봤더니 뒤에 전명구, 수식어구 가지로 날아가고 목적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목적 없기 때문에 무수로 가시면 되고 수동태도 모양 잊으시면 안 돼요. 수, BPP 되다 아예 외우셔서 BPP 모양만 일단 찾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A번에는 BPP가 아니라 BING였잖아요. 그래서 지워주시고 B번도 BPP 모양이 없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랑 D에는 여기에 BPP 모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후보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쟤네 둘만 남겨놓고 마지막으로 시제를 보시는데 저희가 주절을 당연히 참고를 하셔야겠죠. 근데 주절에는 여기 can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can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거든요. 그래서 미래 할 수 있다, 지금 할 수 없다. 그럼 미래 느낌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미래로 같이 통일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정답은 D 하시면 완전 틀리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원래는 대부분 시제 일치가 되지만 이게 시제 일치가 안 되는 예외 사항입니다. 저는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주인공인 절, 주절의 갑질 횡포라고 제가 그냥 재미삼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주인공인 절은요. 미래를 쓰고 싶을 때 can, will 막 쓸 수 있어요. 근데 주절 뒤에 이렇게 달라붙는 시간 접속사, 그 다음에 또 조건 접속사가 이끄는 이런 부사절 내에서는요. 미래를 쓰고 싶을 때 절대 미래시를 쓰시면 안 됩니다. 미래 완료도 안 되고요. will 같은 애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주절을 괴롭힙니다. 나만 미래 시제 이걸 돋보일 거야 하면서 여기만 이렇게 쓰고요. 안 써도 미래인 줄 알 거야. 넌 접속사절이잖아. 부사절이잖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약간 괴롭혀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 미래시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시간, 조건, 그 접속사절, 그 부사절 내에서는요. 미래나 미래 완료 시제를 쓰고 싶어도 쓰시면 안 되고요. 그냥 현재나 현재 완료 시제를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석은 원래대로 미래처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정답은 C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29번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맨 앞 빈칸 쉼표 문제, 뒤에는 주절이 있고 앞에 품사가 전명구 이렇게 묶어서 접속사냐 전치사냐 자리를 구별하는 건데 일단은 여기가 전치사 자리라는 건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면 A, B, C, D 중에 전치사 중에 제일 해석이 괜찮은 걸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해석 좀 들어가 볼게요.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저희 closure. 뭔가 폐쇄가 됐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뒤를 봤더니 우리는 새로운 배송회사를 찾고 있는 중이야 라고 나왔거든요. 이때 가장 적절한 표현은 정답은 C, in light of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요 오늘 정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D를 좀 많이 쓰셨을 것 같아서 걔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 정말 많이 보는 그 단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만 하면 원래 기존에 거래하던 지금 요 회사가 폐쇄를 해서 없어져서 이제 문을 닫아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회사를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국말로 한다면 D도 괜찮을 것만 같아요. 근데 이
according to가 이게 한국말 따르면이 어떤 흐름이나 원인에 따라서 이게 아니라요. 제가 밑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according to 다음에는 일단 내용이 나오는 출처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처에 따르면 그 출처에서 밝힌 내용이 아예 주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폐쇄라는 출처에서 그 내용을 봤더니 그 내용이 지금 새로운 회사를 찾고 있다는 거야?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만 하지 마시고 특징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according to가 정답인 경우에는 토익에서 그 말을 했던 어떤 사람에 따르면, 저의 말에 따르면 according to 진영 Park 이렇게 썼는지, 아니면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고서에 따르면 요즘 취업률이 얼마다 막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어야 돼요. 거기서 밝히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규칙을 봤었을 때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래서 D번은 오답으로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좀 낯설었을 수도 있는데 토익엔 자주 나오니까 별표 치고 외워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그걸 무시하지 않고 그거에 빛을 비추어서 본 거예요. 정말 밝게. 그래서 뭐를 고려해보면, 감안해보면 이란 뜻이 in light of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문을 닫았는데 그 상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문 닫았다는 거 들었지? 그거를 우리가 고려해서 생각을 해서 거길 집중해서 봐서 우리 다른 회사 찾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거라 정답에 in light of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때 동의어로 더 많이 나오는 게 기분이에요. 기분도 여기선 줬다가 아니라 전명구로 뭐를 고려해보면,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모양이 pp였다가 얘는 또 ing로 바뀝니다. considering 명사. 얘도 뭐를 고려해보면. 그래서 오늘은 요 고려해보면 3종 세트를 완벽하게 외워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해서 파트 5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파트 6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에서는요. 먼저 131번에서 134번 세트에서 제가 가져온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주제가 좀 낯설었을 거예요. 지금은 Maxley High Center for Horticulture 지금 원예거든요. 그래서 원예 같은 거를 배우러 저희 센터에 오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센터에서 요번에 무엇을 가르쳐 줄 거냐면 how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뭐를 준비하는 방법이냐면 rain garden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빗물 정원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빗물 흐른 거를 받아서 이게 정원의 물처럼 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정원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합니다. 뒤에서 주격관계 대명사로 꾸며주면서 이 빗물 정원이란 것은 단순하게 말했는데 좀 어려워. shallow, 좀 낮은 곳에서 약간 물에 잠긴 채로 있는 침수 정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침수 정원이 또 뭔지를 한 번 더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침수 정원은 뒤에서부터 특별한 혼합물 약간 흙을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걸 왜 또 사용을 했냐면 pollutant, 오염물질을 filter, 뭔가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흙 혼합물을 사용하는 그런 정원입니다. 뒤에서 꾸며주고 있었던 그 구조입니다. 근데 132번을 보시면 이 문법적으로 구조만 봤을 때는 사실 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해석을 해봤을 때 뒤에서 이렇게 계속 꾸며주고 있었으니까 뒤에서부터 앞에 있는 명사를 길게 자세하게 수식할 때 쓰이는 주격관계대명사.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가 크게 세 가지 모양이 있어요. 사람 뒤에서 꾸며줄 때는 who, 사물 뒤에서 꾸며줄 때 which, 사람, 사물 뒤에서 다 꾸며주는 대시 있고 뒤엔 주어 빠지고 동사부터 나오는 형태, 그게 나왔던 겁니다. 근데 앞에서 한번 which is 주격관계대명사가 또 나왔으니까 설마 또 나오겠냐 하면서 의심하셨던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계속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데. 그래서 정답은 D 쓰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또 헷갈리셨을 것 같은 게 바이아인지 우리 엄청 많이 쓰잖아요. 바이란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근데 예를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지금은 그런 특별한 토양 혼합물을 사용함으로써 침수 정원. 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걸 사용하는 침수 정원이 조금 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D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3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133번은 여기 접속부사 문제라 맨 앞에 이렇게 부사 자리를 비워놨는데요. 이런 경우는 앞에 있는 문장들과 뒤에 있는 문장들의 관계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빗물 정원, 침수 정원에 대해서 한참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장 이 빗물 정원의 장점, 그거를 뒤에서 언급을 하고 싶었거든요. 초반부터 eco-friendly, 친환경적이라고 했고 이 정원에 대해서 한참 설명하다가 무엇보다도 이 정원은 환경이 좋아요 라고 강조하면서 끝날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에 해당하는 best of all 하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은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또 뽑아온 세트는요. 139번에서 142번 세트 지문인데요. 여기 대략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맨 아침 라이브러리 그 도서관에서 이제 카드를 이제 쓰는 회원에게 이 카드가 expire 만료가 곧 된다. 만료가 되는데 더 이어서 쓰고 싶다면 계속해서 만약에 네가 킵하고 싶다면 그땐 그 카드가 이땐 단수명사의 이수로 받았겠죠. renewed 수동태로 써서 갱신이 되어야 됩니다라는 걸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멤버십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이어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기다가 그 내용을 쓴 겁니다. 그리고 또 맨 앞 빈칸 쉼표 문제라 접속사냐 전치사냐 물어보는 접점 문제였는데요. 오늘은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절 같은 걸 원래 썼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여기서 if로 물어봤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만약에 당신이 계정을 닫고 싶다면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if를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보기에. 근데 이때 if와 비슷한 쓰임이 있는 단어가 있죠. 바로 그때 정답이 오늘 should 쓰시면 됩니다. 이때 should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뭐 해야만 한다 그 should로 나온 게 아니라요. 가정법 미래 도치구문으로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게 이 모양이 아니라 도치가 된 모양이거든요. 가정법 미래 모양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if 다음에 이제 should를 넣어버리면요. 그냥 조건문이 아니라 가정법 미래로 바뀌면서 약간 그냥 만약에보다는 아주 만약에 혹시라도 그러시다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조금 낮추거나 아니면 좀 예의 바르게 쓰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쓰는 구조인데 그때 앞에 있었던 if를 없애버리고 뒤에 있던 should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그대로 남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should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면 이게 바로 가정법 미래 도치 아주 만약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요. 이거 말고 아주 만약에 고객님 질문이 있으시다면요. 할 때도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all me.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외워주시고요. 오늘도 그대로 should를 써서 아주 만약에 당신이 이거를 갖다가 지금 중지하고 싶다면요. 계정을 중단하고 싶다면요. 하면서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나왔던 if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마지막 지문의 요 if 자리도 should로 써도 사실 무방하긴 합니다. 아주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요. 그래서 저희가 if절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should 주어 동사원이요. 이 구조가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 7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7은 먼저 단일 지문에서는 제가 168번에서 171번 세트 뽑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오늘은 Skylar Airlines 항공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항공사에서 employees 고용을 한대요. 근데 전 세계로부터 2만 명도 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한다라면서 이 글은 무언가 직업을 찾고 있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Job seeker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 회사에 many position, 정말 자리가 많이 있다. 지원을 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에 지원을 할 때 뭔가 좋은 점이 있어야지 구직자들도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perks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perks가 바로 혜택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 항공사의 직원이 되면 어떤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지 살짝 좀 살펴보니까요. 여러 가지 혜택들 중에 좀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이 표현 좀 합시다. 저희가 fraction이란 단어가 원래는 분수란 뜻인데요. 이게 a fraction of가 되면서 뒤에 나오는 그 금액의 몇 분의 몇 정도, 그러니까 정말 일부만 내고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항공 가격의 일부만 내고도 할인받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목적지에 다 갈 수 있다. 엄청난 혜택이죠. 이런 혜택도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단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tuition이라고 하면 학비거든요. 그럼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또 공부를 따로 할 수 있잖아요. 뭐 대학원을 가든지 학원을 등록하든지 그때 학비가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 다 환급을 해주겠대요. 왜냐면 자기 개발에 쓰는 거니까. 그래서 reimbursement, 학비를 상환해준다 이런 혜택도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멘토십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paid vacation 좋죠. 돈 받으면서 여행 가는 거 월급은 그대로 나오는데 휴가가 있어. 유급 휴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워라밸 있잖아요. work-life balance를 되게 comfortable,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이런 혜택이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까지만 말해도 조금 믿음이 안 갈까 봐 뭔가 객관적인 무언가 그런 사실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탈릭체로 누워있는 거 보이시죠? 요런 게 주로 책 제목, 잡지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 업계에서 유명한 잡지가 있나 봐요. Travel Vista Journal 이라는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기 최고의 좋은 회사로 이 항공사가 3 years in a row까지 나와서 3년 연속 뽑혔다.
그럼 신뢰감이 팍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풀 문제가 170번 문제거든요. 자, 오늘 이 항공사에 대해서 옳은 바는 이라고 나왔을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지문에서 맨 마지막 쪽에 나왔던 이런 객관적인 사실로 정답은 C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쯤에 잡지사에서 최고로 일하기 좋은 회사로 이 항공사가 뽑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에 들어갔냐면 journal, 잡지를 publication이라는 단어로 바꿨었습니다. publish가 출판하다고 publication은 출판물이라는 뜻이라서 그 잡지사에 의해서 최고의 회사로 뽑혔다는 거니까 praise, 칭찬을 받았다, 찬사를 받았다, C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답 보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답 보기로는 A를 좀 가졌을 것 같은데 왜냐면 초장부터 all over the world 이런 표현이 나와가지고 여기 the word, around the world만 보고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항공사가 이 부분이 문제였던 거예요. the most 부분이. 저희가 most만 나오면 그냥 대부분이지만 더가 붙으면 the most, 최고로 많은 이란 뜻이거든요. 최상급입니다. 근데 이 항공사가 전 세계에 있는 destination, 그러니까 목적지, 그 비행기가 가는 도착지 있잖아요. 가장 많은 도착지로 지금 출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보기에 최상급이 나오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전 세계에 있는 정말 제일 많은 목적지를 향해 운행을 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merge는 합병하다인데 합병하다라는 내용 따로 없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물론 comfortable이라는 뜻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때 직원 입장에서 워라밸을 comfortable, 편안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지 좌석이 다 편안한 좌석으로 교체됐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제가 그냥 별명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도록 반쪽의 함정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본문의 반 정도는 나왔는데 나머지 반이 나오질 않았다. 함정입니다. 제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중지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181번에서 185번 세트 이메일과 티켓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메일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관계성을 좀 잘 잡으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을 보셨어야 됩니다. 받는 사람, 고유명사 볼게요. 미즈 서버드라는 사람이고 보낸 사람은 코너 보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시올레 클래식 어떤 회사에 있는 그런 업체에 있는 사람 같거든요. 그리고 쭉 읽어봅니다. 근데 Thank you for your kind offer to either pick up your online order 딱 보자마자 당신의 온라인 주문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오늘 서버드란 사람은 고객님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 고객님이 온라인 주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나의 merchandise, 나의 제품을 팔았다는 거니까 이 사람이 아무래도 사장님 같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고객님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볼게요. 근데 일단 답장이에요. 먼저 고객님이 제안을 했던 거예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놓고서 either A or B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는데 제가 직접 가서 이것도 마이샵이라고 나왔네요. 사장님네 가게 가서 직접 찾아갈까요? 아니면 제가 따로 엑스트라 추가 비용을 낼 테니까 항공편이나 아니면 기차편으로 좀 배송을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먼저 오퍼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안 합니다. Neither arrangement is necessary. 그 둘 다 별로예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as가 토익에서 나오면 접속사죠. as죠. 때문에라는 뜻이기 때문에 왜 때문이냐면 사장님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제가 직접 배달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고객님이 살고 있는 지역 잘 보셔야 돼요. 오늘은 지역명 가지고 함정을 좀 많이 내기 때문에 항상 고유명사, 대문자로 시작하는 지역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Stranraer 지역의 고객님, 너가 살고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내가 직접 가져가서 배달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추가금도 안 받고. 근데 왜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지 봤더니 마침 내 여동생이랑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 근처에 산대요. 근데 딱 이 지역에 사는 건 아니고 Stranraer 근처에 있는 컬콤에 살아서 가는 김에 제가 고객님께 갖다 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보기 전에 제가 렌트카 빌려가지고 운전해서 당신의 집에 먼저 가서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왜 하냐면 여기 두 번째 단락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판매하는 제품이 다 100% 핸드크래프트 제품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든 거라서 in transit, 이게 배송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배송 중에 손상이 되면 나중에 고치는데 더 비싸고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안 좋은 경험도 있었던 거죠. 지난 수년간 많이 봐왔었는데 다른 업자들한테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럼 부주의한 이렇게 수화물 처리하는 사람들이 막 던지고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손상을 엄청 많이 받아서 실망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처음 거래하는 고객님인가 봐요. 이 정책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내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배달을 하게 될 때는 본인이 가능할 때마다 제가 직접 가거나 만약에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면 아무 업체나 말고 내가 믿는 그 다음에 이렇게 육상이나 해상을 통한 그런 택배 업체를 이용해서 보내드리는 게 제 정책입니다. 근데 이번엔 제가 직접 갈 수 있으니까 직접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장님 이름이 코널 보일이었는데 두 번째 지문을 가보면 그 코널 보일 사장님 이름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또 배달을 가나 봤더니 ferry boat랑 같은 말이죠. 배 타고 갑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배를 먼저 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보시면 여기도 일단 고유명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항구를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항구에서 출발을 해서 저 항구까지는 배 타고 간 다음에 그 항구에 내려서 자동차를 또 렌터카를 빌려서 고객님 갔다가 그 다음에 가족집 갔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수화물이 있었는데 이제 수트케이스랑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케이스라고 하니까 악기 케이스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바가 고객님이 시킨 제품이 그 막 수작업으로 만든 그 제품이 바로 악기였구나. 만돌린이랑 기타였구나. 이런 것까지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하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짜리를 풀어볼게요. 먼저 182번에 오늘은 왜? 그 다음에 아까 보일 사장님께서 그 다음에 travel은 여행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동하다라는 뜻도 돼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from A to B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이동을 하나요? 그럼 Stranraer에서 Kirkham까지는 왜 이동을 할까요? 라고 했었을 때 기억나세요? 아까 Stranraer은 고객님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지문에서도 보면 너가 있는 Stranraer까지 가서 고객님한테 먼저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컬콤으로 넘어가는 거였는데 컬콤은 어디였죠? 나의 여동생과 그 다음에 자식들,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는 가족들 만나려고 그래서 정답은 D로 가시면 됩니다. 본문에 있었던 sister, 그 다음에 her children 이걸 family members로 바꿔 쓴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A번 쓰지 않도록 조심을 할게요. 저희가 배달을 하러 가는 곳은 Stranraer이었죠. 그래서 질문 자체가 여기서 from 말고 그냥은 이렇게만 썼다. 이것도 없이. 그랬으면 왜 Stranraer로 가나요? 그때는 make a delivery. 아까 배웠던 표현 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으면 되지만 질문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잘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83번 가겠습니다. 그럼 이 이메일에서 이제는 나타난 바를 찾을 건데 요거 아까 했었죠. 잘 정리를 해볼게요. 정답은 B인데요. 아까 여기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질문에서요. 수년 동안 정말 많은 업자들이 손상을 입혔다 하는 내용을 봤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배송 중에 손상을 입었다 그 부분이 되게 실망스러웠다는 표현을 썼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baggage handler들이요. 첫 번째 지문에 쭉 위로 올라가면 나왔듯이 주로 air이나 train transport 하는 회사였는데 그걸 갖다가 air and train freight company로만 바꿔 쓴 거예요. transport 이것도 운송하는 거고 freight도 화물 운송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업자들한테 이미 많이 실망을 해봤었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 직접 하거나 내가 믿는 업체만 이용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disappointed 실망했다라는 표현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중에 좀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법한 게 C인데요. 이 표현 자체를 외울게요. 지금 보면 서버드란 고객님이 요번에 볼 씨한테 악기 산 건 맞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기에 나오는 표현은 in the past를 강조하면서 자 이전에도 요번 거래건 말고 그 더 이전에도 물건들을 여러 번 구매해 본 적이 있다. 그래서 단골 손님이다. 이런 게 좀 나왔어야 되는데 이전에 구매했어. 이번 것보다 더 전에 구매했었다는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의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걸 보면 처음 구매하는 고객님 같아요. 이 스타일을 잘 모르니까 시스템을. C번 쓰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A번도 보시면 co-founder는 공동설립자인데 그 공동설립자 얘기는 나온 적도 없었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184번 갑시다. 제가 여기다 귀엽게 이 연결고리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게 바로 연계 문제입니다. 지문끼리 연계해서 같이 푸는 문제인데요. 지금은 그 서버드 씨에 대해서 옳은 말을 찾았을 건데 요거 아까 같이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서버드 씨는 고객님 이름이었잖아요. 그럼 고객님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고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때 배에 같이 탔던 제품이 바로 악기였잖아요. instrument, 악기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만돌린과 기타를 musical instrument를 최근에 구매를 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답 보기도 정리를 해볼게요. 오답 보기 때 이렇게 직접 배달을 해주신다고 사장님이 했는데 추가 요금 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추가 요금을 냈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동이 좀 잦을 수 있죠. 근데 그녀는 여기서 보면 고객님 이름 받은 건데 고객님이 이동이 잦은 게 아니라 사장님이 맨날 배달하느라 이동이 잦겠죠. 그래서 이 쉬 부분이 틀렸습니다. 만약에 사장님 코너 보일에 대해서 옳은 말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A도 나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서버드에 대해서 옳은 말을 찾는 문제라 정답은 C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테스트 1에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법한 문제 파트 5부터 7까지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좌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강사였습니다.